네, 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시가총액 7천조를 처음으로 돌파했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좋은 날인데,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고, 지금 이제 장 마감되고 나서 수급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꽤나 많이 매도를 했네요. 대신 이제 콜옵션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시장이 뭐 하방으로 꺾인다라는 관점보다는 상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뭐 지난주에 미증시가 굉장히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올라올 일밖에 없었다, 오늘은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5%가 올라왔고요. 그로 인해서 인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죠. 삼성전자가 5.9%,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땐 더 올라갈 여력이 많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양극화되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많은 고객분들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삼성전자를 매수해 드린 분도 계시고 삼성전자를 매도해 드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성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무엇을 고민해 봐야 되는지, 이제 매매를 실제로 하는 분들 입장에서, 저는 그러니까 고객분들을 만나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네이버와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랑 논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는데, 저도 요즘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작년만 하더라도 종목들을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라는 스탠스를 계속해서 이어왔었는데, 뭐 이 정도 올라오니까 저도 좀 조정이 나오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뭐 SK하이닉스 말씀드릴 때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들 몇 차례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현대차도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 밑에 삼성물산, 제가 얼마 전에 삼성물산을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SK하이닉스를 매수하시기가 좀 부담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SK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SK스퀘어를 매수하시곤 하거든요. 근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은 대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삼성물산,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SK스퀘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줬고,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140 종목입니다. 하락 종목이 700 종목이 넘어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400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이 1200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좋은 시장은 아니다, 반쪽짜리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시장에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도 이야기 추가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예,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중간중간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도 오늘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들어보십시오. 자, 자료 한번 보도록 하죠. 결정적 한수, 오늘 5월 11일이죠. 준비를 해봤고요. 다우존스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의 주가 지수의 흐름이 좋았는데,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반도체 지수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반도체 지수가 아니라 반도체 업황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유가는 또 많이 올라왔어요. 뭐 배럴당 100불 정도까지 올라왔고, 환율도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에라 모르겠다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보다는 뭐 AI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펀더멘탈 이슈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올지 저도 몰랐는데, 인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재미없죠. 정말 재미없는데,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인내가 필요한 것 같고요. 내 종목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인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배분이 잘 되어 있다라면 그래도 좀 버텨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오늘 결정적 한 수는 인내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를 해서 수익률이 100%, 200%, 200%가 넘어가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유하는 데 있어서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고, 반대로 이제 내 종목군들은 시장과 반대로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또 인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식 투자라는 게 원래 하루 만에 6%씩 10%씩 이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 10% 이렇게 올라가면서 종합주가지수가 7,000조가 넘었습니다. 종합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근데 과거에는요, 우리가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1, 2%만 움직여도 많이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포모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보유하지 않고 있는 종목이 뭐 10%씩 올라가다 보니, 그리고 그 종목들이 작은 기업도 아니에요. 테마주도 아니고 초대형주들이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실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어쨌든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고질적이라기보다는 진부한 이야기죠. 진부한 이야기이지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결정적 한 수에서는 인내라고 좀 키워드를 준비를 해왔고요. 유명한 인사들이 이런 이야기했죠. 성공의 비결은 인내심이다. 제가 여러분 오늘 굉장히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이야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매수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소외될 것이다. 이것도 맞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번 요거를 많이 보여드리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많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오늘 5월 11일이죠. 제가 운영한다라기보다는 제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난달보다도 지금 비중이 올라왔어요. 물론 보유한 종목들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비중을 좀 더 확대했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에 대한 비중이 65%고요. 코스닥에 대한 비중은 35%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포트를 구성하는 게 저는 알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금의 규모에 따라서 종목군들을, 그 업종군들을 지금 이거는 너무 소분화되어 있는 거고 좀 더 압축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먼저 보여드리냐면 지금 뭐 제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 인내라고 한다면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내가 잡고서 버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주도 섹터라고 말하는 반도체 쪽은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저는 매수를 하셔야 돼요. 주식 미보유자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가능 구간. 제가 어떤 생각을 요즘에 하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밀려 내려오더라도 현재가 대비해서 만약에 10%가 밀린다 라고 하면 그거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꺾이다가 말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10% 넘게 빠지면 그때는 전 조정 기간 자체가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이상 조정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예 주식 비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 5%에서 10% 정도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하면서 매수를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의 방향성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주도 섹터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주도 섹터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뭐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인내심이 필요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뭐 반도체도 있어야 됩니다. 뭐 최소 10%, 20%라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외의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다시 한번 위로 올려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의 비결은 인내심이다. 기다릴 수 있는 자가 이긴다. 기다림은 투자의 가장 큰 힘이다. 오늘 제가 보니까 뭐 우리나라 회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대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의 회전율,
매매를 하는 횟수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는 매매를 정말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10년 전에도 계속 이제 매매를 많이 하는 주체들이 있었고 매매를 많이 안 하는 주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기사 내용을 보니까 뭐 ETF 쪽에서도 매매의 회전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인데 이걸 제가 지레짐작으로 예상을 해보면 반도체에 들어갔다가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올라오니까 매도를 해서 나와서 다른 업종에 들어가서 다른 업종에 자금이 좀 들어올 것 같으니까 또 여기를 보유하고 있다가 반도체가 더 가니까 다시 이걸 매도해서 올라가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여러분 그런 모양새가 좀 만들어졌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로봇이랑 바이오가 올라왔어요. 장 초반에. 그리고서 이게 좀 올라오니까 갑자기 매물이 좀 나오면서 반도체로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회전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매매를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거 제가 걱정이 된다라기보다는 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반도체가 주도 섹터고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가장 우려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를 10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거나 SK하이닉스를 100만 원대 초반에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사실 그렇게 걱정이 되진 않아요. 근데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가 뭐 23만 원, 24만 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해봐요. 물론 23만 원, 24만 원에서 매수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겠죠. 제가 요거 차트 크기 좀 맞춰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보니까 안 나와가지고. 이제 요런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저는 걱정이 좀 되는 거거든요. 여기 밑단에서 매수하신 분들이야 수익도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찔려 하시면 안 됩니다. SK하이닉스가 150만 원, 16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이제 꺾였을 때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보유하셔서 올라온 분들은 모르겠고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말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섹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제가 계속해서 해왔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반도체를 줄이고 이쪽을 완전히 늘린다라기보다는 주도 섹터와 비주도 섹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투자의 관점으로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보유하고 계셨던 입장이 아니라 최근에 약간의 포모가 와서 좀 급한 마음으로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이 적으면 괜찮아요. 비중이 적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 10%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2차 매수, 3차 매수를 고려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표시해 놓은 요런 자리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60%, 70%씩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뭐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이 목이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좀 작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면 굉장히 배가 아파요. 물론 배 아파하지 않는 멘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식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주가가 더 올라온 게 배 아프다라고 해도 그건 뭐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더 올라온 거에 대해서 배 아파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최고점에서 매도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최저점에서 매수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장을 볼 때에는 내 포트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예전에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가끔씩 이제 그런 문의를 듣거든요. 너는 언제 매도를 하냐? 저한테 그런 문의를 하세요. 뭐 저는 뭐 기술적으로는 음봉이 2번 나오면은 좀 살펴보다가 뭐 수급이 안 좋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있는데 전 기본적으로 언제 매도를 많이 하냐면 첫 번째로는 제가 목표했었던 수익의 달성이 됐을 때는 미련 없이 매도를 합니다. 주가가 나중에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시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일단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는 목표가에 도달이 됐을 때 매도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언제 매도를 하냐면
너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을 때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 물론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추가적인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전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목표 주가, 내가 목표했었던 주가가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욕심을 약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결정적 한 수로 준비한 키워드 인내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최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라든지 재매수라든지 혹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겠지만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종목을 매매할 때 최저점 매수와 최고점 매도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 대한 포모를 느끼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현재 시장에선 중심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일단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는 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보신다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뭐 지난주부터 맞죠?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이격이 많이 벌어진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좀 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노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약간 완화가 된다면 삼성전자가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모멘텀도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나는 반도체가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를 보시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트에서 50%, 60%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비중 확대를 권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지켜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포모가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근데 제가 왜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대시세가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한번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는데, 그때도 이제 시장 올라가고 나서 시장 많이 반등하고 나서 연간 기준으로 따져봤더니 수익난 투자자분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처럼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정말 많이 올라가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장세에서도 수익이 나는 자들만 수익이 나는 거고, 그 수익이 나는 자들 같은 경우는 주도 섹터로 매매했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에는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를 약 2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20%라고 한다면 조금 더 늘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업종을 내가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다른 업종이 10%다. 제가 우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5월 22일 날 국민성장펀드가 만들어진다라기보다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되면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약바이오와 로봇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약바이오는 안 들어오고 있지만 로봇 쪽 같은 경우는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주가 주가가 올라가기 이전에 보유를 했다라고 한다면 로봇주가 올라왔었던 오늘까지는 인내심이 필요했었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들께 회전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회전율이 올라가는 것들이 대체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회전율이 올라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 회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계속해서 시장을 보고 있고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 조금 꺾일 것 같으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인버스 매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민감하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약간 둔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인내심을 발휘한다는 것이 그저 약간 둔하게 대응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우리가 치환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의 상장대에서 오늘 가만 보시면은 제가 이런 거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주식 종목 보시는 거 좋아하니까 현대그린푸드라는 기업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요거 급식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식자재 같은 거 공급하는 업체.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PBR이 0.6배, 0.7배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최근엔 주가가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 반도체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예전에 우리 결정적 한수 처음 시작할 때 세 가지 내러티브가 우리나라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AI 트렌드. 두 번째가 뭐였죠? 트럼프와 머스크.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정부의 정책이었잖아요. 정부의 정책. 정부의 정책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까지 올라오기 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의 고강도 쇄신 정책, PBR이 1배가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엇인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 환원에 대한 이벤트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 개의 큰 트렌드 안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 개의 큰 틀 중에 하나가 정부의 정책적인 요소이고 우리가 국민성장펀드가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넘어올 자금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로봇주를 가지고 있고 뭐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매도하고서 반도체로 넘어가는 거, 반도체가 없다면 저는 이거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반도체가 없다면 넘어가셔야 돼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만약에 A 종목, B 종목, C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세 종목 다 약해요. 그리고 나는 반도체가 없어. 그럼 용기를 내서 매도를 하셔서 넘어가셔야 돼. 근데 내가 반도체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10%, 20% 정도 돼요. 그럼 이거는 인내를 갖고 좀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을 이제 통해서 매매를 하잖아요. 매매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고 연봉을 많이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연봉을 많이 받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10종목을 매매해서 8종목, 9종목이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10종목을 매매해서 3, 4종목만 수익이 나더라도 그 수익금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수익금이 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거 삼성전자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하면 좀 통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삼성물산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매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장일 때도 있고 하락장일 때도 있고 횡보장일 때도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하는 패턴 자체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가를 돌파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자리를 돌파할 때 위에 매물대가 없을 때 주식을 매수해서 신고가 경신이 되고 있는 기업들을 고가 돌파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좋고 저도 즐겨 사용하는 매매 기법인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필요가 있냐면 잘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올라오면 이 구간을 수익을 내는 거예요. 물론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아니라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의 상승분을 내가 목표치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가가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제가 이게 뭐 차트 보고서 이렇게 했으면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저도 너무 민망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을 우리 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고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음봉이 떨어지거나 거래대금이 붙을 때는 저는 아예 안 봐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이 밀리고 있다가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양봉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상승분을 좀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차트로 이걸로 말씀드리기가 너무 민망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요점은 저를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드리는 내용의 요점은 우리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요 상승분의 몸통을 먹느냐 아니면 직전 고점을 돌파한 자리에서 몸통이 아니라 일부러 먹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내심을 발휘한다면 전 요 몸통을 먹는 매매를 지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어디서요? 시장에서 관심이 좀 덜한데. 관심이 덜한 데는 어디입니까? 코스닥입니다. 근데 전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한테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주시고 너 당장 다음 주까지 매매를 해서 나한테 무언가 성과를 보여줘 라고 한다면 저는 코스피를 매수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를 본다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코스피를 매매할 때 일주일 만에 10%가 났어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0%입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났을 때 코스피는 20%, 코스닥이 30% 수익이 난다면 전 요 밑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인내심이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소외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내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이거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상황에 따른 대응이 다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또 넘어가 볼게요. 결정적 한 수 인내고요. 지금 13분 남았네요. 매크로 수치 보면서 넘어갈게요. 매크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살짝 올라왔고요. WTI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가 나가고 있어요. 자료 보시면 되는데 1475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지만 또 지난주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배럴당 100달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년물 국채금리도 많이 안정이 되는 모양새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매크로가 안정이 되니까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 시장 목표치 9,000포인트 이야기 나왔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반도체 랠리 진단, 요거는 근데 우리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 기업들이 수익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민성장펀드 개요 넣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섹터들이에요. 반도체, 광통신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광통신 제가 한 달 전쯤에 한번 광통신보다는 이제 통신주를 보셔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렸다가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입장을 바꾼 적이 있죠. 광통신이 저는 무언가의 제품 내부에서만 사용이 될 줄 알았는데, 제품 외부에서만 사용이 될 줄 알았는데 제품 내부에서도 사용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요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제 제 PPT 자료 후반부에 보시면 광섬유와 관련되어 있는 수출 물량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성호전자라든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로봇이랑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주들도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 반도체는 우리 SK증권에서, 그죠? 삼성전자 또 50만 원, SK하이닉스 300만 원 불렀는데 오늘 SK하이닉스가 거의 200만 원에 다다랐죠. 정말 좀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먼저 200만 원을 불렀고 100만 원도 가장 먼저 불렀거든요. 300만 원도 가장 먼저 불렀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조금 더 우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자료는 뭐냐면 글로벌 AI 관련주 시가총액 기반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 목표 시가총액이 이렇게 반영이 됐을 때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부분이고, 여기도 한번 보세요. 2026년도 영업이익이라든지 OPM,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보다 압도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밸류적인 부분에선 우리나라 기업들이 메리트가 높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EPS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 외의 업종들 같은 경우도 지금 42%에서 43% 정도 업사이드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근데 반도체를 보실 거면 역시나 반도체 투톱이 낮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반도체 3사의 12개월 포워드 PER 추이인데 이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의 대미 광 케이블 수출액 추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쪽으로도 이제 광 케이블을 수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2026년도 1분기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고요. 한국의 대미 광섬유 수출액 추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 대한광통신이라든지 변동성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명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PU 집적도 증가에 따른 광섬유 소요량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렇게 좀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HBM부터 시작됐었던 메모리, 스토리지의 스토리 자체가 이 광섬유 쪽으로도 붙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좀 상방은 열려 있지 않나. 이거 밸류로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장성 관점에서는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쭉쭉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자동차도 움직임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포워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13배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중국의 기업들이 지금 18배, BYD가 17.7배네요. 그러니까 13배에서 여러분 18배까지 올라가려면 40%, 30%에서 40% 정도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상방이 좀 더 열려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면서 현대차 그룹이 움직이면 우리 로봇주들도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현대 무벡스라든지 뭐 한라캐스트라든지 이런 기업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대표 기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즈 이 정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현대차 그룹의 미국 시가총액과 미국 점유율 추이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현대차 그룹이 하이브리드 카를 67만 대 정도 판매를 했대요. 근데 그 같은 기간에 전기차를 23만 대 정도 판매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 잠깐 거쳐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하이브리드카 쪽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드리면서 저도 이렇게 수치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보다 2배 이상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카 쪽에 대한 현대차 그룹의 믹스가 바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아지는 하이브리드 카들이 북미 시장에 이제 매출이 쭉쭉쭉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안정적인 캐시카우, 추가적으로 로봇 밸류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상방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 제가 클로징 벨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의 힘이라는 것은 주가의 힘을 봤을 때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을 땐 돌파를 한 번 정도는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오늘 조선주도 좀 올라왔죠.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부유식 데이터 센터를 제가 좀 넣어놨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뭐 아리백 달성률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거든요. 오늘 풍력이랑 뭐 태양광이랑 별로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한콜마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요. APR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주들도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주들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서 제가 인사이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40도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요. 전 지금은 좀 많이 나왔는데 목이 좀 상태가 안 좋네요. 그래도 인사이트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일단 주도 섹터는 반도체. 제가 아까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코로나 시대 때에도 그 엄청난 급등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수익 난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대요. 왜 그런고 살펴보니 종목을 계속해서 바꿔 다녔던 거예요. 주도 섹터가 아니라 종목을 계속해서 바꿨다라는 거죠. 물론 주도 섹터를 어느 정도 보유한 상태에서 바꾸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주도 섹터를 완전히 매도한 상태에서 다른 쪽에 대한 매매, 심지어 인버스를 매매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리스크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반도체가 주력 섹터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제 포트 기준으로는 반도체가 30% 정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가 0%다 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포트에는 담아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약간 저의 희망을 적어놨습니다. 코스닥 반등 좀 하자라고 적어놨는데 지난주부터 이 이야기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자, 코스피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코스닥입니다. 어때요? 뭐
너무 안 좋진 않죠. 근데 상대적으로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 제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시간이 지금 조금 되면은 재빠르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난 1월 달이죠. 요 구간에 코스피를 따라 붙이려고 코스닥이 급등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위에 있는 것이 코스닥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이 코스피입니다. 당시에 이제 코스닥을 3,000포인트를 만들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이렇게 조금 덜 올라갔을 때 급등이 한번 나왔죠. 아무래도 시장의 규모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나올 때는 코스닥도 좀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코스닥에 대한 인내도 한번 가져보자. 근데 코스닥에 대한 인내가 내 포트 100%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코스닥도 기다려보자. 기다려볼 가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추가적으로 현금 비중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에 옵션 만기도 있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뭐 빅테크들이 아니라 실적 발표도 있고 우리나라 그 ETF 상품도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전 다음 주까지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거나 코스닥을 조금 늘리거나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현금 비중 10%에서 20% 정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변동성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다가 다시 최근에 늘어났죠. 근데 여기서 이제 ETF가 상장이 되고 투심이 많이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상방 하방 밀릴 때도 많이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장중에 2, 3% 밀리면 한 5% 정도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결정적 한 수 인내. 제가 이런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던 내용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시장은 지금 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쫓아다니다 보면 엇박자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엇박자 나지 않게 메인 섹터는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를 보유하고 계시고 근데 나머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순환매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요런 관점. 다만 여기에 비중이 높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고점 매도, 최저점 매수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매도해서 더 올라가면 재매수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 내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정말 이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려봅니다. 마음은 저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식 미보유자는 분할 매수 가능 구간. 여전히 시장은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포트 보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난주랑 오늘 포트예요. 어떻습니까? 똑같죠? 전 오늘 전반적으로 보유를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의 65%라는 것은 뭐 조선주라든지 대형주들을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선순환의 과정으로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일부 손을 봐도 되는데 뭐 내가 손보기에는 뭐 투자 타이밍 자체를 잡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량한 기업들 위주로만 포트에다가 편입을 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방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감기가 굉장히 심하대요. 저는 머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너무 좋지만 또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저는 좀 힘든 시장 같거든요. 그래도 이제 좀 인내심을 가지고 어차피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시고 지금 이 시장 슬기롭게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